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변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7월 24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상했던 대로 세월호 사고 100일을 맞아서 모든 신문들이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요. 네. 한겨레 신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또 예상했던 대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겨레 일면, 세월호 침몰 사고 100일을 맞았다. 진도 팽목 강인은 바다를 향해 이제는 집에 가자라면서 달래는 목소리만 가득하다. 남은 실종자 10명, 그 가족의 애끓는 이야기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소개하자면 안산 단원고 2학년 3반 황지연 양 어머니 신명섭 씨.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팽목항으로 갑니다. 가서 아침밥을 차립니다.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김하고 계란 프라이를 했어요. 딸이 안 나오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지요. 배가 고파서 못 나오는가 해서요. 엄마가 지어준 아침밥 먹고 기운 차린 딸이 차가운 바닷물과 뻘을 헤치고 어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하는데, 황지현 양은 결혼 7년 만에 낳은 외둥입니다. 지연이는 이 신명섭 씨 부부에게 17년의 행복을 주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한겨레 일면에 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풀어야 할 세월호 사고의 의문점. 한겨레가 정리한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6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100일이 지났는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세월호처럼 깊은 수면 아래 잠겼는데,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검찰, 감사원, 국회, 그리고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제기한 의문점들을 한겨레가 재구성한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사고 시점과 원인, 이것은 무엇인가? 여태껏 안개 속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원인은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배가 15도 이상 급선회하면서, 이건 급변침이라고 하더군요. 급하게 꺾으면서 배에 실려있던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서 뒤집힌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 시점은 물론이고 사고의 원인이 급선회, 급히 튼 거, 급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세월호의 자동 식별 장치 기록이 수차례 끊기고 이를 복원하는 과정이 거듭되면서 정확한 세월호 항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탓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사고 당일부터 5월 13일까지 4차례 복원한 항적도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공개했는데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해양수산부가 4번째 작성한 항적도를 보면은 세월호는 사고 직전에 급속한 변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8시 49분 44초에서 45초 사이에 급 변침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사고 시점이 8시 48분이라고 해놓고 급변침은 8시 49분에 이루어졌다? 그렇다면은 급변침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대책위원회는 생존자, 지역 어민 등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세월호를 목격한 현지 어민, 승객, 선원들의 공판 진술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비교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의혹입니다. 바로 사고 초기에 골든타임 왜 놓쳤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고 발생 초기에 해양경찰청과 해군 등 정부기관의 늑장 대응, 그 원인과 무책임한 일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여전히 불분명한데 해경 1, 2, 3정은 오전 9시 35분 사고 해역에 정부 구조 인력 중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배 안으로 들어가거나 퇴선 명령을 제대로 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뻔히 그 안에 아이들이 있는 거 알면서도 못 본 척했다. 이런 이야기죠. 고의로 못 본 척했다라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교신 내용을 보면은 목포해양경찰서장은 1, 2, 3정에 선내 진입, 퇴선 조치 지시를 내렸는데 이게 또 이행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1, 2, 3정 대원들은 열악한 현장 상황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가족대책위와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 상황은 이랬고요. 그렇다면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여기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한마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컨트롤 타워 구실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중대본의 당연직 본부장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오전 9시 45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만 지시하고 경찰교육원 졸업식 행사가 끝난 11시 58분에서야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목포에 있거든요. 예. 여기로 출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고 당일 낮 2시에 368명을 구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4시 반쯤 164명으로 구조인원을 정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경,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차례 보고를 받고도 사고가 난 뒤 7시간 동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사고 당일 민간업체 언딘의 잠수를 위해서 해군들의 잠수를 막은 이런 행태까지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의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라는 그런 한결의 지적입니다. 마지막 하나, 진짜 궁금한 거, 확실하게 규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분이 7시간 동안 종적을 감췄다는 겁니다. 그 한 분이 누구냐? 세상이 다 아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실종입니다.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당일 대처도 드러났는데 9시 16분쯤 청와대가 YTN 보도를 통해서 사고를 인지했고 대통령에게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녹취록을 보면은 사고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밝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대통령 보고에 급급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청와대가 동영상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또 현장에서 구조작업에 그야말로 진땀을 빼고 있는 해경에다가 영상 보내라 이랬던 청와대 행태도 드러났지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고 발생 뒤 대면 보고 없이 24차례의 유선 서면 보고만 받고 오후 5시 15분이 돼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죠. 도착해가지고 아니 그 구명조끼 입은 학생들을 못 봤습니까? 어떻게 못 볼 수가 있죠? 이런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했었단 말이죠.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춘 비서실장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이렇게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대책위와 국정조사특위 야당 의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고 초기에 나타나서 이 사고, 대처, 진두지휘했다면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 거의 눈뜬 채로 이 침몰을 방치했던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점 때문에 이 대통령의 실종 7시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의문점들 풀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40일 전에 주검을 확보하고도 영장까지 재청구해 가면서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령을 쫓아다닌 검경의 무능력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세월호 진상규명 맡길 수 없다. 이게 바로 야당의 입장입니다. 독립성을 갖춘,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조사기구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오늘 한겨레가 인면에서 5단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월호 특별법 타스크포스 팀인데요. 주검이 유병헌 회장으로 확인되기 불과 몇 시간 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공개하기도 했고요. 예. 새정치연합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유병헌 전 회장이 죽었는지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모른다는 이런 검찰의 발표. 이거는 검찰 수사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주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검찰의 셀프 수사를 맡길 수는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유병헌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처벌받게 될 사람들이 다 저는 유병헌이 시켜서 했을 뿐이에요. 이러면서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망자를 무슨 수로 처벌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책임론마저도 묻힐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조사기구가 이 진상을 조사를 해야 세월호 참사부터 유병헌 사체 발견까지 그 모든 의문을 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법무부하고 경찰의 입장은 오늘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가 열려서 보고를 받는다니까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오늘 유병헌 시신 맞다.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검경이 해야 될 일을 조선일보가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주목되는데요. 특히 조선일보는 사면에서 유병헌의 시신은 뼈, 근육, 지문 총 5가지 방식으로 확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발견 변사체, 유병헌의 책, 그리고 형과 아들의 DNA, 그리고 유병헌의 지문 이 5가지를 검증을 했는데 이거 뭐 DNA가 유병헌께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의학자들은 DNA가 맞다고 한다면 두말 없이 맞는 것이다 라고 봐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조희팔과 함께 유병헌이 연관 검색어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조희팔이 누굽니까? 가짜 사망설에 휘말린 인물 아니겠습니까? 유족들은 장례식까지 치렀다면서 장례식 동영상 이런 것들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지에서 조이팔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검찰은 중국에다가 조이팔이 있는지 알려달라 라면서 중국 당국에다가 수사 협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 라고 말하는 점에서는 조이팔과 유병헌이 같다라고 보는 그런 세간의 의혹들이 지금 점점 번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조이팔과 다르다. 유병헌의 시신은 오중 검증을 한 유병헌의 것이 맞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망 조작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을 무게 있게 싣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 또 최대 의문점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18일 만에 80% 백골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가능하다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고온에 습한 날씨, 시신 주변의 동물과 구더기, 곤충 등으로 인해서 부패 속도가 빨랐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병언이 사라진 18일 사이에 순천 지역의 평균 기온은 20도가량으로 최고 기온은 30도를 넘었으며 비온 날이 7일이나 되는 등 습도도 높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 교수, 이분은 유병언께 맞다 이렇게 평소에 계속 강조해왔던 분인데요. 유병언의 시신이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돼 있었고 외투가 그 열을 보온해주는 역할을 해서 세균 증식이 빨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패한 시신 위에 파리가 알을 낳아서 구더기가 번지고 낙정벌레 등이 살을 빠른 속도로 먹은 것으로 보이며 쥐까지 개입했다면 부패가 더 빨리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유병언은 겨울옷을 입고 탈출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동아일보는 12면에서 경성대 정재봉 법의 곤충학 박사가 올해 2월에 발표한 돼지 사체를 이용한 법의학 및 법곤충학적 연구라는 논문을 냈는데, 돼지의 피부와 장기가 사람과 가장 유사한 데다 잡식성이라는 점에서 표본으로 적절하다. 그런데 2010년 8월에 부산 사상구 낙동강 인근 초원에서 돼지 사체 2마리의 부패 속도를 비교해봤는데, 한 마리는 몸통을 담요로 덮었고 다른 한 마리는 덮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담요를 덮지 않은 돼지는 일주일 만에 건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단계는 뼈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신 조직이 사라지는 상태로 유병언 전 회장이 시신으로 발견될 당시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담요를 덮은 돼지는 건조 단계 도달까지 15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유병언 전 회장 같은 경우 겨울 점퍼, 면바지로 몸을 감싼 상태였기 때문에 담요 덮은 돼지와 거의 흡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일 만에 시신이 백골하다는 것은 전혀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 유병언의 시신은 맞다, 여기에 좀 의견이 모아지는 거 아닙니까? 법의학자들은 대체로 그런 의견을 모으고 있는 반면에 경찰이나 의문사와 관련해서 과거에 조사를 담당했던 분들은 아무리 봐도 수상하다. 아니다라는 겁니까? 아니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 경찰 중에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부패한 시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답한 게 맞다 아니다 의심된다 가지고 논란을 할 게 아니라 국가수가 이걸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조사한 자료를 뭐 제3자든 누구든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맞다라고 한 거다 공개하고 참여해서 맞게 했네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변사 처리 과정도 참 석연치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진상에 다다를 수 있을지 의문인 그런 정황도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가 이면에서 실은 내용인데, 유병언의 변사체를 전문 검시관이 아닌 일반 의사가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나마 1차 검안은 매실밭 현장이 아니라 변사체가 처음 옮겨진 순천 의료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변사체를 이미 옮겨 놓은 상태에서 법의학 전문가도 아닌 일반 의사가 주검을 받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변사 처리가 과연 합당하냐? 이게 또 왜 현장에서 보지 않고 병원으로 데려와서 받느냐? 이거 뭔가 감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또 다른 의혹을 또 낳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의 한 형사과장은 살인 등의 정황이 뚜렷하면 현장을 보존하고 검시 인력을 부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편의상 변사체를 병원으로 옮겨서 신원 확인을 시도하는데, 변사체 중에서 타살 등 강력범죄가 확인되는 사례는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으로 먼저 옮기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경찰청 통계를 보게 되면 전국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2012년 기준으로 23,441명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자살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타살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과수를 포함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의학 전문가들은 60여 명 수준에 불과해서 대부분 현장에서 1차 검안을 일반
의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겁니다. 지금 뭐 유병헌께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실은 이 시신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도가 되거나 경찰 발표를 통해서 나온 내용, 이걸 토대로 해서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그래서 석연치가 않습니다.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문을 갖는 근거는 경찰의 발표, 국가수의 발표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믿게 국가수가 해주든지, 믿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라고 해서 그 의문은 풀면 될 것 같은데,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다시 보수 언론들은 괴담 탓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일면 기사가 그래서 주목됩니다. 억울하게 유병헌이 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유병헌 시신 발견 기사에 달린 풍자성 댓글입니다. 이 댓글은 수시간 만에 10,000건이 넘는 추천을 받았는데 세계일보는 유병헌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각종 음모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음모론은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기돼 왔지만 어찌된 것이 그때마다 괴담이다, 루머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낸 그야말로 악의적인 주장이다. 이런 정부의 그동안의 그 해명, 또 이와 관련한 또 수사도 있었죠. 하지만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였다는 것이죠.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 생존자 수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와 미흡한 대체로 정부 불신의 불이 지펴졌다는 거지요.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주목되는데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발표에 불신이 생겼다라는 응답이 무려 71.9%에 달했다는 겁니다. 정부 발표의 진정성을 느꼈다가 7.4% 이랬다는 거군요. 또 정부 정책 전반에 불신을 갖게 됐다라는 의견이 69.7%로 나타났고요. 정부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4.2%에 불과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정부를 못 믿겠다 이랬다는 거죠. 실은 제가 참 주목됐던 부분은 뭐냐면요. 유병헌 시신 발견 소식이 전해지고 얼마 안 있어서 대통령이 사실상 인사권을 쥐고 있는 연합뉴스 사장이 이끄는 연합뉴스에서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요. 현장 경찰의 목소리라면서 이거는 유병헌 사체가 아닌 게 110% 맞다. 이런 이야기가 여과 없이 전송됐단 말이죠. 연합뉴스를 통해서 말이죠. 정부 발표를 기자들도 안 믿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것도 실은 국민들이 이거 안 믿는다라는 어떤 여론의 기반 위에서 나온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래서 그제는 순천경찰서장 날렸고요. 어제는 또 이성환 경찰청장 아웃시킬 것이라는 그런 전망 기사가 나왔는데요. 오늘 동아일보 일면을 보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곧 경질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권 관계자가 한 말인데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구상할 때 황교안 장관의 교체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병헌 전 회장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황교안 장관을 유임시켰지만은 유병헌 전 회장 수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조만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한편 어제 그 전남 지방경찰청도 추가로 직위 해제했다고 하는군요. 순천경찰서장으로 안 되니 이제는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또 나중에는 경찰청장으로 또 법무부 장관까지 이렇게 대통령을 직위 해제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국회가 탄핵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탄핵을 할 만큼 분위기가 성숙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제 그 KBS와 미디어 리서치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재보선 관련이죠? 730 재보선이 치러지는 수도권 6곳의 조사인데요.
6곳 가운데 4곳에서 여당이 우세고요. 2곳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만 봤을 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지역별로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선 전화 RDD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입니다. 수도권만 보겠습니다. 서울 동작을 나경원 49.7, 기동민 21.4, 노회찬 16.1. 경기 수원을 정미경 새누리당 49.6, 백혜련 새정치연합 25.5. 경기 수원병 김용남 42.9, 손학규 38.8 이렇게 나왔는데요.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또 손학규 후보가 앞서는 걸로 오늘 나왔습니다. 경기 수원정 임태희 42.5, 박광원 30.5, 천호선 9.2 이렇게 나왔고요. 경기 평택을 유의동 새누리당 39, 정장선 새정치연합 39.9. 어이구, 그냥 뭐 바짝 추격을 했네요. 그간 정장선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었는데 말이죠. 경기도 김포 홍철호 새누리당 49.8, 김두관 새정치연합 27.7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편 순천 KBS와 여수 MBC가 공동으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전남 순천 곡성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고요. 유선전화 RDD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이정현이 역전을 했네요. 이정현 새누리당 38.4, 서가본 새정치연합 33.7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큰일 났네요. 새정치연합. 자, 이제 그 선거를 며칠 안 놔두고 마지막 변수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후보 단일화인데요. 서울 동작을 재보선에 출마한 기동민 새정치연합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의 단일화. 오늘이 이제 노회찬 후보가 설정한 마지막 날 아닙니까? 마지노선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은 노회찬 후보는 자기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퇴할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후보가요. 예. 약속은 지킨다고 봅니다. 예. 예. 자, 이런 상황이 오면은 뭐 물리적으로 보면은 야권 후보는 사실상 기동민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 양상이죠. 김종철 노동당 후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일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를 상대로 한 승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겨레가 구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단일화를 통해 해볼 만한 선거라는 기대감을 야권 지지층에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건 단일화 이후 고민할 문제라면서 감동 없는 단일화가 된다면은 이탈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감동적인 단일화가 아니라 그냥 노회찬 후보가 이러다가 질 것 같으니 내가 그만두겠어 하고 이렇게 사퇴를 한다면은 야권 단일화 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실 그런 점을 노리고 이제 노회찬 후보가 시안을 정하고 또 결과도 이렇게 미리 발표한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동민 후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내가 오는 24일까지 단일화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분석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뭐 감동적인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수원 영통도 요동칠 것 같다는 것이 중앙일보 8면 분석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수도권 전체로도 여파가 미칠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단일화를 강력하게 성토하는 그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제목만 소개하겠습니다. 동작을 야권 후보 단일화는 정치 왜곡이다.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었고요.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또 도진 야권 단일화병 이런 구태 도대체 언제까지 뭐 이런 제목입니다. 여당도 단일화 많이 했는데 말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100일 전, 즉 세월호 참사 사고 당일, MBC 뉴스데스크.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서 오늘 하루 종일 민관군이 총동원돼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네, 오전 9시 첫 조난 신고가 들어온 뒤 해경과 해군 그리고 민간어선까지 동원된 구조 활동이 오후 내내 이어졌는데요. 구조대원들은 형 선박에 10여 명씩 나눠 타고 세월호로 접근했고 배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6시 반쯤엔 잠수부 4명이 추가로 투입됐고 남성으로 보이는 시신한구를 옮기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구조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고역에서 MBC 뉴스. 그러나 진실은 무엇일까? 뉴스K와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대변인 사이의 인터뷰. 잠수부를 들여보내지 뭐하냐라고 이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마침 한참 지르니까 저쪽에 누군가 소리를 쳐주더라고요. 지금 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저 배가 가라앉은 지가 언젠데 지금 잠수 준비를 하느냐 그랬더니 1시간 후면은 이제 준비가 끝납니다. 이런 답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실제로 우리가 돌아간 뒤에 잠수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 시간이 아이들이 그 가라앉고 나서 거의 한 16시간, 17시간 이 정도는 지난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은 뭐 했냐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구조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수요일. 본격적으로 구조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다시 세월호 참사 당일 MBC 뉴스데스크. 사고 직후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던 박 대통령이 오후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가족들의 심정이 오죽하겠냐며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사실.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의원들은 사고 당시 청와대의 부실한 초기 대응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보고는 10시에 했습니다. 1시간 8분 지났습니다. 첫 지시는 10시 15분, 1시간 23분 지나서 그리고 비서실장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가 7시간 18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잘한 대응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 7시간 동안 대통령의 소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소재를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바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인데요. 그런데 김 실장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4월 16일 날 우리 비서실장님은 대통령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4월 16일 날 오후에 중앙대책본부에 가실 때 제가 수행해 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못 뵀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날 뵌 일이 없고. 국민들은 보통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지하 벙커에서 관계장관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상황을 지휘하는 장면을 상상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청와대에서는 어떤 회의도 없었고 또 심지어 당일 대통령의 소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또 대통령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구조, 하지도 않은 참사 대응. 정말 웃긴 정권입니다. 그러니 10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지요. 김기춘 실장님께 한마디 더.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